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오늘은 NPU 시리즈 마지막 시간으로 과연 KNPU 3대장은 엔비디아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경쟁으로부터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짤막한 영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이기도 할 거예요. 과연 퓨리오사, 리벨리온, 그리고 사피오는 엔비디아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서 발표되는 것은 뭐냐면은 리벨리온의 아토미 엔비디아를 뛰어넘었다, 퓨리오사의 워보이가 엔비디아를 뛰어넘었다, 모든 것의 기준이 엔비디아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KNPU 3대장도 결국에는 AI에 겨냥된 것이고, 엔비디아도 원래는 GPU 회사였지만 지금 완벽하게 탈바꿈을 했잖아요. AI 가속기 회사로. AI 가속기라고 하는 동일 카테고리에서 맞붙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가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찌됐든 이 세 NPU 회사가 과연 엔비디아의 GPU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 질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 GPU라고 하는 거는 노가다에 특화된 반도체이거든요. 한마디로 딥러닝 학습이 이루어지는 이 데이터 센터에 주로 탑재가 되고 있는 AI 가속기가 바로 GPU입니다. 그리고 NPU는 데이터 센터에서 GPU가 노가다 작업을 통해서 AI 연산을 통해 데이터를 막 수집을 해 놓으면 그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추론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도출해내는 반도체예요. 역할 자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물론 GPU도 추론 과정을 거치기는 합니다. 하지만 AI 추론 연산에 특화되어 있는 NPU들에 비해서는 효율이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았을 때 수많은 자료를 취합하고 거기로부터 뭔가 이렇게 학습 결과, 학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에는 GPU가 특화되어 있지만, 만들어낸 AI 연산 모델을 가지고 뭔가를 구현해내는 것에는 NPU가 더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글이 만든 대표적인 NPU인 TPU가 있죠. 텐서 프로세서 유닛이라고 하는 건데, 어찌됐든 이 경우에는 병렬 연결을 통해서 AI 학습에까지도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찌됐든 그거는 구글이 TPU를 설계를 할 때 연산과 추론이 동시에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블록 구성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한마디로 NPU는 앞서서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맞춤형 반도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TPU를 그런 식으로 맞춰가지고 설계를 해낸 거죠. 또한 이 TPU를 구글이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만약에 MS 애저에다 붙여버리면 효율이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 MS가 요구하는 AI 성능을 TPU가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된 반도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즉, NPU는 현재 기술로는 GPU를 대체하는 대항마가 되기는 어렵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엔비디아 천하에 반기를 드는 이 NPU 진영의 움직임 또한 굉장히 거세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MS에서 또 다른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자체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어요. 또 실제로 아마존의 경우에는 이미 자체적인 칩셋이 있습니다. 그래비톤이라고 불리는 칩셋이 있어요. 자사 데이터 센터에 적극적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구글도 전술했듯 매우 유명한 TPU를 가지고 있고요. 직접 개발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미 데이터 센터의 메이저 플레이어들은 자사의 NPU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개발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메타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그렇고요. 테슬라도 지금 자율주행 반도체를 굉장히 많이 개발해 놓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엔비디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버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를 가지고 있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자체 클라우드가 있어서 TPU를 사용 중에 있죠. 가장 큰 AWS를 보유한 아마존 또한 자체 AI 반도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이저 고객들이 자사의 AI 반도체로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자 하는 노력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러한 틈바구니 사이를 KNPU 3대장이 파고들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다 범용 반도체인 엔비디아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한 몸부림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퓨리오사 워보이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엔비디아에서 벗어나서 퓨리오사한테도 뛰는 거잖아요. 이거 하기 싫어서 지금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KNPU 3대장이 국내 클라우드와 손을 잡는 거 이외에 과연 이 빅테크들의 좁은 빗장을 풀어낼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죠. 자, 게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메이저 플레이어들이 자사칩을 연구를 해서 호기롭게 데이터 센터 시장으로 뛰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영향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바로 엔비디아가 구축해 놓은 강력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쿠다죠. 쿠다는 C 언어를 바탕으로 해서 엔비디아 GPU가 AI 연산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라고 이미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즉, 엔비디아 GPU를 사용하려면 무조건 쿠다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쿠다는 오로지 엔비디아 GPU에서만 작동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이미 들어가 있는 곳에는 쿠다가 함께 들어가서 엔비디아 GPU의 AI 연산을 최적화시켜주고 가속도 시켜주는 거예요. 물론 엄청난 전력 소모와 구조상의 한계로 인해서 오는 비효율은 어쩔 수 없는 GPU 기반 AI 반도체의 맹점이고 단점입니다. 하지만 이 단점을 소프트웨어 쿠다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상쇄하고 있는 것이 엔비디아의 현 상황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데이터 센터용 GPU의 90% 이상을 엔비디아가 장악하고 있다 라고 하는 사실 또한 NPU 진영을 머쓱하게 만드는 포인트라는 거죠. 즉,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이터 센터의 90% 이상의 쿠다의 영향력이 이미 스며들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쿠다 소프트웨어에 종속되어서 엔비디아 GPU를 통해 데이터 센터의 AI 연산을 구동하고 있었던 빅테크들이 다시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부어서 GPU 기반 데이터 센터를 NPU 기반으로 바꾸는 비효율을 과연 감내하겠느냐라는 거죠. 무엇보다 국내 NPU 3대장이 어느 서버에나 광범위하게 활용될 수 있는 범용 NPU와 이를 효과적으로 구동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갖추는 이 AI 반도체계의 풀스택을 감행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한계도 존재합니다. 투자금부터 상대가 되질 않아요. NPU의 특성상 현재는 AI와 관련되어 있는 모든 기능을 준수하게 수행하는 팔방미인 NPU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특정 회사가 원하는 AI 특성에 맞춘 주문형 반도체인 NPU가 최대 약점인 범용성을 과연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NPU 자체가 AI 특화라고 하는 키워드를 이미 갖고 있습니다. NPU가 가진 이 특화라고 하는 키워드는 최고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최악의 약점이기도 해요. 국한되니까요. 좁혀지니까. 결국 특화된 영역을 소화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극한의 비효율을 조장하게 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NPU 진영의 희망이 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건 아닙니다. 전술했듯이 NPU는 추론에 특화되어 있는 반도체예요. GPU는 NPU에 대비했을 때 추론 성능이 떨어져요. 즉, 데이터 센터에서 초대규모 AI 연산을 통해 딥러닝 학습 모델을 만드는 일을 GPU가 수행을 하면 NPU는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준 초대규모 AI 연산 모델을 바탕으로 결과물을 도출해내서 디바이스에 던져주는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또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초대규모 AI 연산을 통해서 딥러닝 학습 모델을 만드는 일을 데이터 센터 내에서 GPU가 수행을 하게 되면 NPU는 데이터 센터에서 만들어준 이 GPU 기반의 초대규모 AI 연산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디바이스의 결과물을 뿌려주는 그런 최종 디바이스 단의 추론 연산을 가능하게 해주는 용도로 NPU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스마트폰 여기 안에 NPU 들어가잖아요. 그게 무슨 역할을 수행을 하느냐. 사진을 찍어서 데이터가 생성이 되면 거기에서 눕기를 싹 따가지고 인물 부분만 딱 부각시켜주는 역할. NPU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 형상에 대한 데이터는 누가 제공해 줄까요? GPU 그래픽 연산이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 제공해 준 데이터를 가지고 NPU가 싹 눕기를 따주는 거죠. 이런 역할들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단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한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나름의 역할을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 추론 연산은 이 디바이스 단에서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안에서도 추론 연산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브이라든지 아톰이라든지 이런 카드로 제작되어 있는 NPU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죠. TPU가 존재하는 이유 또한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GPU와 연계를 해서 추론 속도를 높여주는 AI 가속기로서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GPU와 NPU는 한동안 함께 성장하면서 상호 보완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결국 GPU도 NPU도 초대 규모 AI의 발전과 함께 같이 성장하는 카테고리가 될 거예요. 서로는 경쟁을 통해 밟고 일어서야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GPU의 AI 학습 능력과 NPU의 추론 능력이 합체가 돼서 더욱 강력한 AI 연산을 구현해 낼 수가 있는 거죠. 오늘은 이 NPU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한 국내에서 NPU를 대표하는 3대장은 과연 엔비디아와 어떤 관계를 가져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